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6월 1일입니다. 오늘로써 리액트 기초 강의의 마지막 영상인 FSD에 대한 강의 영상의 편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영상 업로드는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썸네일 같은 거 작업은 금방 끝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업로드하면은 강의 영상들은 다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될 영상들 준비가 마무리가 된 김에 강의 마무리 영상도 같이 녹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녹화를 하게 됐고요. 이 마무리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강의 순서들을 좀 보면서, 제 강의 영상들 순서들을 좀 보면서 회고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왜 이 강의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지. 그래서 이 페이지를 띄우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들을 제가 작년 12월 말에 업로드가 시작이 됐어요. 공개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됐죠. 그리고 맨 처음 이제 이 강의부터 저희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선공개가 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 없어가지고 우선 그렇게라도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좀 제공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좀 구조들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왜 이 강의를 만들게 됐는지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제 채널의 주 강의 영상들은 거의 백엔드 강의 영상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주 메이저 잡들은 백엔드 개발이고, 이 백엔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어떤 API를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들을 해볼 거잖아요. 그 테스트를 할 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테스트 코드 또 재생해갖고 또르륵 돌아가고 통과했네, 실패했네, 이런 것들 체크한다거나, 아니면은 포스트맨 같은 서드파티 앱을 사용한다든가, 브라우저에서 그냥 호출해본다든가,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동기부여 측면에서 크게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모바일 앱이라든가 아니면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회사라면은 웹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내가 실제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연동이 돼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올 텐데, 그것들이 이 강의 영상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동기부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 플러스, 그리고 이런 강의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도 회사 다니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주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그런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들을 사용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재미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게 이 강의 영상을 만들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심오해지는 이유이긴 한데, 저희가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구분해서 직업군들을 나누긴 하지만 이거를 사실 묶어서 얘기를 하면은 웹 개발자예요. 그리고 풀스택 개발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웹 개발자라는 건 뭐냐면 웹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데이터들을 주고받으면서 통신이 일어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웹 개발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치만 여기서도 우리가 그 전문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 안에서 우리는 세부 항목으로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갖고 디테일들을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웹 서비스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둘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백엔드 개발자도 프론트엔드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백엔드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이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백엔드 개발자도 프론트엔드 강의를 어느 정도 좀 듣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백엔드의 강의를 어느 정도 좀 들어서
서로 어느 정도 좀 지식 수준을 싱크를 맞춰야 이 대화할 때 이것들을 어느 정도 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좀 버무려 갖고 이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선은 뭐 이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강의를 만들게 되면서 이 강의가 왜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됐는지, 뭐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씩 좀 제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영상, 개발 환경 세팅 및 프로젝트 생성,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제 강의의 특성은 거의 대부분의 재생 목록들을 들어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개발 환경을 먼저 세팅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저는 요 강의들이 무조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강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개발 공부를 할 때는 이론에 치중이 돼 갖고 코드 조각들로만 나열되어 있는 강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실행해 보지? 알겠어. 이 코드 알겠는데 요거를 그럼 난 어떻게 실행해 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는 좀 진줄머리가 좀 난 적이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는 뭐 그것들 보이면은 요렇게 넣어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맨 처음 이제 이 강의들을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부터 우선 세팅해서, 실제로 누가 이 강의를 보든 세팅부터 다 따라오면은 클론 코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갖고 무조건 할 수 있게끔 만들자가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세팅부터 프로젝트 생성을 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살펴보죠. 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리액트인데 제가 아마 저거 npx 커맨드를 썼는지, 뭐 얀 커맨드를 써도 저거 만들어질 거고 여러 커맨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 웹스톤 쓰고 있는데 저런 것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짜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어떤 걸 쓰든 프로젝트는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구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것만 봐도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웹 지식이 아예 없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HTML이라든가 아니면은 JS, 자바스크립트 같은 기본적인 그 문법들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돼서,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리액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으로는 얀 패키지 매니저를 적용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쪼개놨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좀 쪼갰어요. 이거를 이렇게 쪼갠 이유는 진짜 기초 강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가 우선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영상으로 나온 거고요.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루즈 커플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얀 패키지 매니저를 적용을 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npm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얀 패키지 매니저를 저희는 채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회사에서는 다 얀이라고 하는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왜 얀을 쓰냐라고 하는 레퍼런스들을 찾아보면은 npm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사유들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npm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를 저는 굳이 찾지는 못했기 때문에 얀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저거를 적용하는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티어랑 ESLint 이것들을 설치하는 영상을 만들었죠. 이거를 또 세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이제 개발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건데, 혼자 공부할 때는 저거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자바 공부를 할 때는 인텔리제이, 그리고 웹 공부할 때는 저희가 VS 코드를 보통 많이 사용하죠. 근데 VS 코드나 웹스톰 이런 거 사용할 때 거기에 있는 그냥 포매팅하는 포맷 온 세이브 뭐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제 저장할 때 자동으로 거기서 포매팅 잡아주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 사용하면은 그냥 알아서 다 포맷 예쁘게 잡아주는데 굳이 저런 것들을 세팅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걸로 이제 일정한 규칙을 잡고서 세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협업을 하면서 경험을 해왔거든요. 저거를 세팅하지 않으면은 각각의 사람들마다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거를
일부러 세팅을 함으로써 모두 공통적인 세팅들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저 프로젝트 안에다가 녹여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런 설치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냥 습관처럼 그냥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저런 세팅들을 해주세요라는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션을 적용을 했죠.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이모션을 많이 쓰진 않는 것 같긴 해요. 보통은 스타일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하긴 하죠. 근데 이번에 이모션을 적용한 거는 그래서 영상에다가도 제가 이유를 좀 적어 놨어요. 근데 저거는 반반이긴 해요. 이모션도 쓰는 데도 있고 스타일 컴포넌트 쓰는 것도 있고 저거는 거의 반반이긴 한데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트렌드 같은 데를 보면은 이모션을 거의 대체로 좀 많이 더 쓰려고 하는 추세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일 컴포넌트에 대한 그런 문법들도 이모션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어쨌든 판단을 했을 때 이모션을 적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이모션이라고 하는 스타일 적용 방식을 채택을 해서 녹여봤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 말고도 저희가 그 여러 가지 CSS를 적용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css 파일을 그냥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임포트 시켜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는 좀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고, 뭐 SCSS 뭐 이런 것들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 코드 안에서 그냥 사용하는 방식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갖고 이모션을 적용했는데, 그거는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아마 현업에 가시게 되면은 있을 거라 그때그때 좀 적응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지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실제 우리가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프롭스, 스테이트, 뭐 컨텍스트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저는 어떤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프롭스랑 스테이트를 묶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스테이트를 먼저 해야 될까? 그러면 스테이트를 먼저 하면은 프롭스에 대한 지식을 몰라도 될까? 이런 선수 지식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서 저 순서가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순서가 사실 좀 그래도 그나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은 저한테 좀 주시면은 저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다음번에 또 영상 만들 때는 그것들에 대한 좀 보완을 해서 만들도록 좀 노력을 할 거고요. 댓글들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아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롭스, 스테이트, 컨텍스트 API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면서 최대한 간단하게 좀 샘플 코드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가 이 props라는 거는 어쨌든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떤 컴포넌트로 데이터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프로퍼티잖아요. 프로퍼티를 던져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스테이트는 어떤 상태들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고, 컨텍스트는 스테이트랑 좀 비슷해요.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문맥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컨텍스트 간의 그러한 상태 값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뭐 이런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컨셉들을 이제 넣었는데, 레이아웃은 기술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을 넣은 이유는 너무 기술적인 것들만 배우기 시작하면은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 중간에 넣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걸로는 기술적인 것만 배우면은 그럼 이거 그래서 언제 써?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쯤 되면은 페이지 하나는 그래도 한 구다리는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컨텍스트 API까지 배우고 나서 그냥 페이지만 만들면은 너무 재미없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카운터 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하면은 숫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것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 카페를 들어간다든가 네이버 메인 페이지 이런 데에서 보여지는 예쁜 그런 화면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처럼 나올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 대한 강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강의를 이 사이에 좀 넣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하게 예쁘게 만들진 않았지만, 아, 요게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짜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 개념을 통해서 알기를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그럼 레이아웃이 나왔어.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레이아웃에 저희는 메뉴를 달았어요. 사이드바라고 해 갖고. 요 메뉴를 눌렀을 때 이제 메뉴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뭐 뉴스 이렇게 메뉴를 넘어가듯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라우터라는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 다음에 라우터라는 게 넘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라우터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페이지를 넘어갔을 때 컨텐츠라는 게 필요해져요. 저희가 이제 왼쪽에다가 메뉴를 달고 메뉴가 이제 여러 개가 추가가 됐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매번 어라운드 어워 스튜디오 플래처라고 하는 텍스트를 계속 달기가 너무 이제 미안해지는 거죠. 어디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좀 들었고, 그러면은 요거를 갖고 올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데이터를 뭔가 뿌려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유즈 이펙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렌더링 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 영상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한번 들어간 거고, 이게 유즈 이펙트라는 강의가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 페이지가 한번 뜰 때, 그러면 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 이 유즈 이펙트가 동작하는구나에 대한 이 동작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길 바랬던 거고, 근데 이때 너무 기초 강의라서 딥하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기초적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딥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엄청 날 것으로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딥하게 한번 공부를 하시는 걸 좀 저는 권장드려요. 클래스 단위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좀 전 추천드리고, 그러면은 펑션 단위로 얘가 이거 순서로 동작해요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순서대로 내가 오버라이딩 해갖고 좀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는 좀 중요하니까 그런 공부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이 유즈 이펙트에서 그런 렌더링 할 때 동작하는 트리거링을 배웠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데이터를 끌어와야겠다를 배우기 위해서 패치 API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패치 API를 배우면서 이때 제가 사이트 하나를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제이슨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모킹된 데이터를 넘겨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요거에 대한 소개도 같이 드렸고, 그걸로 거의 저희 대부분 페이지들을 꾸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get하는 것만 있는데, 사실은 포스트도 해야 되고 풋도 해야 되고 딜리트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그게 조금 이번 강의의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사실 거의 비슷해서 사용 방법이, 그거는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에 대해서는 뭐 거의 동일해가지고. 그래서 이 패치 API에 대해서 배웠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현업에 가게 되면은 패치 API를 쓴다기보다는 엑시오스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패치 API 대신 엑시오스를 쓰세요,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엑시오스 강의 영상이 한 번 더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요거 대신 요거를 쓰세요가 추가 영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엑시오스까지만 배우면은 거의 저희 대부분 기술들이 도입이 되거든요. 저희가 어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들, 우리가 돈 벌어먹겠다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게 아니라면은 그냥 기본적인 정보 제공용 페이지를 만들겠다, 민감한 정보 없어요, 이런 사이트들은 엑시오스까지만 배우면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디자이너만 있으면 되거든요. 디자이너가 여기 스타일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 이렇게 버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만 들어가면은 예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는 손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적인 게 아니라. 그게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웹페이지는 만들 수 있다가 제 생각이고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딥해지는 내용들인 거긴 해요. 근데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로컬 스토리지, 세션 스토리지. 사실 로컬 스토리지만 대부분 많이 써요. 세션 스토리지는 많이 안 쓰긴 해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를 쓰면은 저희가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은 저희가 토큰 같은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런 강의가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CDD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편집이 끝났다고 하는 FSD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강의가 들어가게 된 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만 치중해서 강의 영상들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점점 기능들이 복잡해지고 추가되는 내용들이 많아지면은 어떤 기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들이 오거든요. 특히나 여러 사람이 같이 어떤 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간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어떤 API를 호출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page.tsx 그 안에다가 구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service.tsx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규칙이 없는 거잖아요. 프로젝트가 코드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코드를 봤을 때 또 왜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규칙들을 정해야 돼서 이런 규칙들을 저 CDD 그리고 FSD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해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디렉토리 구조들을 잘 짜놓으면은 우리가 그런 논쟁들을 벌일 시간들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 취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정의가 되면은 우리가 코드 스타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예쁜 코드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분리가 되면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코드를 줄줄이 코드로 많이 안 만들게 돼요. 코드를 많이 분리하게 되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게 더 좋은 코드가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객체지향적인 코드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절대적인 객체지향적 코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한 덩이씩 잘라져 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재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더 좋은 코드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익숙해지길 기대하면서 저런 영상들을 만들었으니까,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왜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저걸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강의 영상들 순서를 좀 보니까 조금 빈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워낙 실전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진 내용들도 좀 있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족한 건 없어요. 좀 덜 예쁠 뿐, 덜 예쁜 코드가 나올 뿐, 요걸로 충분히 모든 코드들이 구현이 가능한 수준이 돼요. 그게 저는 기초 강의면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 강의들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갖고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모바일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그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 그 화면들은 참 예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진짜 스타일 발이에요. 그리고 포토샵 발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만든 건 안 예쁘지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다 돈을 부어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곳에 그 버튼이 그 배치에 있냐만 초점에 맞춰서 개발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더 권장드립니다. 우선은 그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더 올바른 리소스들, 버튼 이미지 같은 걸 한번 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내 개인 프로젝트니까 뭐 저작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어디 올리지 마시고 어디서 뭐 그냥 이미지 다운 받아 갖고 더 예쁜 이미지들 한번 배치해 보시고, 이런 작업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더 이런 프론트엔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강의 마무리 영상에 대한 저의 회고,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뭐 리액트에 대해서 더 초점 맞춰서 나오는 내용들은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다른 강의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너무 리액트에 시간이 좀 많이 뺏겨가지고 다시 백엔드로 돌아올 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강의 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때 아마 이 리액트가 좀 버무려져서 API 호출을 할 때 이 리액트 화면이 같이 좀 나와서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토이 프로젝트처럼 아마 이제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좀 빌드업이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강의 마무리 영상도 마무리를 하고요. 그동안 제 리액트 강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널리 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